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과, 도서체육센터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 예산을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중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 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시민철 육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6급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3억 728만 8천 원이 감액된 140억 6,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균등 포함 국비가 13억 9,500만 원, 도비 29억 600만 원, 시비 97억 5,93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상단의 쾌적한 접근도로 환경 구축에서 102억 7,210만 8천 원으로 내용은 건설진흥관리에서 건설행정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건설행정 국내여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200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및 시설물 관리에서 7억 506만 2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서 일반 운영비로 3,464만 2천 원을 4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배상금 등으로 5천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중간에 안전한 도로 정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42만 원, 재료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중간에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 정비에 46억 4,761만 6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내용은 일반 운영비 3,700만 원, 여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1,700만 원, 시설비로 21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 내용으로는 관광로 등 차선 도색공사 1억 원, 교량 및 터널 유지 관리비 6천만 원, 사용기간 증가에 따라 강제 도장 탈색으로 염해에 의한 강제 부식 우려 및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금강대교에 대하여 경강 조명 공사와 병행하기 위하여 도장공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및 측량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로 소규모 유지보수 1억 원, 도로 표지판 정비 1억 원, 동해대로 등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미시령로 등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생활민원 처리 및 도로 시설물 응급보수 8천만 원, 안전점검 용역 8천만 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5천만 원, 이면도로 등 도로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이면도로 등 차선 도색 공사 1억 원, 조양로 시민 제한 조양로 보도 정비 8천만 원, 주요 노선 배수로 정비 5천만 원, 중앙로 등 차선 도색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행자 도로 안전관리에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재료비 5천만 원, 배상금 등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로 보도정비공사 2억 원, 미시령로 등 보도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안전한 도로 사용을 위한 도로정비 지원경비에서 일반 운영비로 5,161만 6천 원을 4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네. 이 신규 사업만 해도 13개가 되는데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예. 490페이지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제2위험 지역 정비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시설비로 대포 3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8억 원을 49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포 4 극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8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원경비 500만 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공 4차 아파트 도로 개설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주간설 연결 도로망 구축에서 속초 관광지 연계 해양 관광도로 개설 시설비 도비 2억 25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군부대 이전 사업에 여비 50만 원, 시설비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안전한 치수 및 재해 대책 관리에서 재해 예방 추진에 일반 운영비 2억 3,650만 원, 재료비 1억 원, 신규로 5톤 덤프 트럭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반 시설 및 하천 소하천 정비에 6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에 3억 2,002만 원 중 시설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3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노학동 학사평길 수입차 자동차에서부터 마을 해관간 마을 안긴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을, 부당 이득금 지급 토지 마을 안길 조양동 387-7번지 보상비로 1억 3천만 원, 팔계동 주민 건의사항 처리로 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천 소하천 정비에 1억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에 대포 노학 조양 마을 안길 정비 사업에 6천만 원, 설악동 B지구 설악 정수장 인근 국어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미래도시 계획 및 도시개발 전략 구축에서
도시 지속 가능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3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S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DB 유지보수에 2,300만 원, 도시기반 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5,748만 원, 하단에 도시기반 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용 경비로 1,100만 원, 2035 속초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9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도시 환경 개선 용석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에 균특 5억 9,500만 원, 도비 7,700만 원, 시비 1억 7,700만 원, 총 8억 4,900만 원을, 하단에 도시 생활환경 개선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규모 3지구 시설비로 1억 원, 신규 사업으로 도시 생활환경 개선 청호 2지역 새마을 이론 도시 생활환경 개선 연구 용역비 및 시설비로 1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설도시과 행정운영 경비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일반에게 세입세출 제한 설명을 마치고 723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고려해서 23개 잉여분으로 3억 9,8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2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토지 매입비로 3억 9,8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 보고와 시민들의 간담회, 현장 민원 처리, 그다음에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현황 상황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그러면 존경하는 강정 의원님 첫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감사합니다. 우리 저 건설도시과장님 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 준비하시냐고 우리 저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작년 1회 추경 때 설악대교 이제 도장 공사를 이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금강대교 이제 도장 공사 예산도 이제 올라왔고요. 그 작년 설악대교가 11억이고 금강대교가 이제 9억인데 그건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주하는 도장 면적이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그 설악대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한 7,000평방미터 정도 도장을 했었고요. 그 지금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평방미터 정도로 저기 도장 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비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그 예산에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죠? 지금 재료비가 한 20% 정도 이제 순수 이제 재료비가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경비라든가 이런 게 한 1.5 저기 사업비에서 이제 한 5% 정도 네. 5% 정도 가미가 되고 대부분 그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안전에 좀 유의하면서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설악대교 도장 공사를 이제 그 잘 해주셔가지고 이제 시민들 호응도 이제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화면 보시면은 지금 도색 작업이 이제 교량만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량에 이제 이 교양동 방향 그 이마트 방향에서 이렇게 올 때 요 부분 여기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교량을 지나서 이제 금강대교 방향으로 가는 요 방향.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요 조금 아무래도 봤을 때 조금 불균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혹시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 건지 아니면 금강대교 도색을 할 때 요 부분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그 이제 아치 부근 옆으로 보면은 지금 네. 간교 이제 부분인데요. 강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기 파란색 계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같이 그건 이쪽 금강대교가 아치 부분이 파란색 쪽이니까 그것까지 병행해 가지고 도장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올해 4월 달에 우리 그 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권을 원안대로 그때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11개 지역을 이제 선정하면서 도시 주거 재생형을 7개, 일반 그늘형을 3개, 중심 시가지형을 이제 1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위에 강원도 신청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계획대로 승인이 됐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전략 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요. 네네. 그 후에 이제 후자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네. 지금 용역을 이제 그 신포마을하고 그다음에 구수역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활성화 계획 및 그 공모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군 1개소 11개소 중에서 1개 지역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올해 이제 지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청호 2지역이라 그래서 새마을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예산이 이제 승인이 되면은 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사업 또한 중요하고 그 우리 이제 낙후돼 있는 구도심의 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들이 마을 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장기미 집행 그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미집행 그 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부분 해제했고 남겨둘 부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금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요. 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지금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행하고요. 그 고시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그 집행 방지 내년 2020년도 7월 1일 날 집행이 안 되면은 저기 만료되는 해제되는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실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법적 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야지 그게 실효가 안 되는 거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 예. 고시. 그러니까 이제 편입 토지라든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략적인 아웃라인이 나와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고시를 하면은 그걸 끝나면 이제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 향후 이제 네.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거로 보이고 그 보통 장기 미집행 그 도시계획도로 시설들이 이 시급한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이 되기를 저 간절히 좀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조속한 시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지 답사할 때 장천, 성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초 일원 등등 몇 군데 갔다 왔지만은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도 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제 동절기에 그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필요하면 또 추가 질의하고요. 일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예, 나중에 저희가 과장님 초기 질의를 10분, 그다음에 추가 질의를 5분씩을 준비를 했는데 추가 질의는 5분씩 무한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얻을 때까지 하기로 저희들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좀 성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소하천 있죠. 농협 기반 시설 및 하천. 그 소하천 잡초 제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강원시의 유수 소통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걸로 인해서 또 침수된 지역들이 있고 네.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본의 아니게 요번에 4월 4일날 산불에도 네. 이게 이제 하천에 그 잡초가 많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동절기일 때 이게 처리를 잘 해주셔야지만 불의의 사고가 번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음.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은 또 다른 상당히 거. 예. 밑도 깨진 독에 물 붓기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요. 예. 1년에 이제 거의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6개소를 다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예,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 요번에 산불 났을 때 정확히 그 빗목을 봤어요. 이게 불이 튀면은 그게 이제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저희 이제 관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주시고요. 그 노학동 학사평길 이런 마을 안길 정비공사가 그 수입차 정비공사 그 뒷골 옆골목입니까? 그 수입차에서 저기 그 바람골 마을회관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그 길을 예,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안도로 있죠. 저희도 그때 한번 가봤죠 현장에. 근데 이게 언제쯤 다 2차가 시작할 것 같아요? 관광 그 속초 관광지 예, 연계 예. 해안 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연계도로인데. 그게 이제 지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이제 항만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뭐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그 2017년도에 거기에 이제 그 청호동 해안 침식 방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한 저 해양수산부 이제 저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제 한 47억 정도인가 그 사비를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 TTP 보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호암 보강 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거를 사유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물론 저기 그걸 재활용을 하지만은 그거에 이제 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형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업 기간이 21년 말까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국비로 돼 있는 거는 네, 지금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국비로 지금 국비가 이제 90%거든요. 그래 국비는 이제 다 확보돼 있는 내년까지 하면은 다 거의 확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다 도비 100%던데요. 아, 예. 그게 이제 25. 도자율 편성으로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구피 사업을 했는데 음. 이제 그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네. 청호 새마을 일원 있죠. 청호동, 네. 청호 2지역. 거기가 이제 활발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그 환경 개선 사업인데 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지금 저기 새마을 지역인데요. 네. 새마을 지역에 대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21년까지인가요? 지금 계획은 21년까지인데 네. 한 22년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자본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예. 53억이 들으시네요. 예. 내년에 그 이제 거기도 똑같이 지금 이제 보통 소비세가 예전에는 이제 국가에서 강원도를 통해 가지고 시로 이제 줬는데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그 국비가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저기 지방 소비세가.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사업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해당 사업이 돼 가지고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전략 계획 수립할 때 그 1순위가 지금 저기 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신포마을에서 구수역 중앙시장 간 그 구역이 1순위였고요. 그 새마을 지역이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던데요. 네, 그 주민들 저희들이 그 전략계획 주민 설명회 할 때도요. 네. 보면은 주민들이 적극적이었고 그 적극적으로 거기에 또 관심도 나서주면 많았습니다. 예. 일이 좀 더 쉽게 주민과 함께 화합하면 더 일이 쉽게 더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동네. 벽화 작업도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그 새마을 지역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계로. 지금 벽화는 청호동 지금 저 새마을 거기에 벽화 길거리도 이렇게 있고 그러던데. 일부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건 네. 다른 사업인가 보죠. 그건 이제 내년부터 2년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근께서도 얘기했는데 샛들 마을이 이제는 이제 정리 마무리 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샛들 마을 그 환경 조성이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네. 좀 어떠세요 그쪽에 주변 환경이 하고 나니까? 지금 완료는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주민 활성화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폐가 이제 철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6m에서 4m에서 6m 한 146m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도로 개설이 돼야지만이 이제 주변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샛들마을 사업 시설비. 예, 그게 이제 도시계획도로 하고요. 예, 예. 공폐가 이제 그 철거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용역을 이제 이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하는 용역이.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한테 네.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고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은 주민들끼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을 잘 살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안길로 것 돼 같아요.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열악하죠 환경이. 네, 그렇습니다. 도로망도 그렇고. 예. 그렇죠. 아무튼 그 사업을 잘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호응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회장님, 예, 질의하셨고 그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군부대 이전 사업이 내년이면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491쪽에 있는데 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상황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한 13년 정도간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네. 지금 군부대 이전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1단계 사업은 약 92억 원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 10월 달에 이제 추진을 해 가지고 2013년도 8월 달에 끝났습니다. 네. 근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부 재선으로 해가지고 통합 막사하고 지금 상가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 상가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해안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 사용 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의견이 좀 그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예, 한번 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네.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관철을 시켜가지고 6월달에 사용부대에서 그럼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부대에서 이제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협의가 잘 해가지고 되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설계 용역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이제 군부대하고 그 사업비 자체가 지금 45억으로 돼 있는 이제 협약 체결돼 있는 거는 45억 정도 되는데 네.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이러니까 한 거의 6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네, 항상 됩니다. 예산이 추가가 그래서, 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서로 저희들이 이제 양려받을 재산이 그 가감점 평가하는데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은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에 어렵게 끌어온 사업이고 그동안 이견 있었던 것도 잘 좀 합의를 끌어내셨으니까 예,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냥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소소한 궁금함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이제 재해 예방으로 제설용 자재, 염수 용액이나 염화 칼슘이 있어요. 1억 원. 이게 19년에도 이제 1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예, 전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폭설이 오지 않았었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해서 마련했던 어떤 방제 그런 기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면 미불이 되고 그렇게 되나 아니면 이미 또 구입을 다 아마 해놓고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은 자재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 자재를 확보를 해놓는 거는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용량이 이제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재고량 판단해서 예, 예, 그 다음에 예, 계산한다. 보충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네. 이제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있을 때 일일 사용량이 한 100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많이 쓸 때가 이제 거의 네, 100톤을 잘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전년에 똑같이 1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1억이 올라왔길래 네. 이 상황들은 반복되는 것. 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494쪽에 보면 이제 2035 도시기본계획 지난번 저희가 6년 보고를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업 설명서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다가 제가 이거 정말 잘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30년까지 속초시 인구를 15만 명으로 예상하고 2035 계획이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 중소도시는 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저출생의 부분에서도 이런 건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풀려진 계획, 도로망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8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대략 30만 돼서도 사실은 이 인구를 저희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2배가 되는 인구의 도시로 이 기본 계획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2030년 15만은요. 지금 현재 돼 있는 계획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발전 방향에 따라서 그 다시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네.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다른 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 계획이에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면적이 어떤가?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그 도시에 몇 명이 살 것인 건가?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상황에서부터 계획들이 나가는데 그냥 15만이라는 게 대략 30년까지 15만일 거다. 그럼 도로망은 어때야 되고 가스는 어때야 되고 또 교통망은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문제는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갈 텐데 인구에 대한 어떤 적정한 부분 저희가 이 축소도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서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소인구끼리도 잘 살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팽창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기본 계획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좀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2035 속초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나야지만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지금 계속 다른 말씀 2030년이면요 가장 10년 후예요.
그러니까 10년, 지금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에 저희 인구가 석초시가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인구가 2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15만이 되기 위한 도시가 되기에 이 계획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그 출발 계획에 들어서는 계획의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서 담고 있는 게 그 역세권 지난번 계획에도 이제 들어왔었는데 지금 신성장 사업가에서도 역세권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이 1억 2,800만 원이 지금 연구 용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이제 이중으로 잘못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신성장 사업가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 연구가 함께 가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역세권 부분은 네. 그 역세권이 더 이제 그 어떤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계획이라든가 관리 계획에다 담을 겁니다. 2035 계획에 담기 위한 하나의 보조 연구 용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나요? 네.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장님과 추가 질의 한 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유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네. 그 제가 조금 유해정 의원님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네, 1분 남았으니까 네. 해주시죠. 예, 그 시간 충분히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2035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들도 있지만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 항로라든가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동서 고속철도 이제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동서 고속철도가 이제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개발 방향이 있을 거고 네. 지금 시에서 또 대포 4 농공단지도 이제 개발하려고 네. 그런 부분적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나 그래서 이제 기간이나 네. SOC 상황이 상당히 많은 정세에 따라서 예, 저희가 예. 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네. 도시 기본 계획일 때 네. 그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잘한다고 확대시키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 개념이라고 저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요번에 결정된 이 용역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되 연구 용역은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해정 위원님 답변 충분했습니까? 예, 다음에 또 추가 시간 사용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두 이영선 부의장님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샛들 마을 그 다시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게 이제 그 사업이 저기 도시생활 환경 개선,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해서 그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24억이 내려왔죠.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예, 예.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지금 7억 8천 남아 있는 건가요? 남아 있는 돈이 7억 8천 남아 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마무리죠. 내년이 말씀하시는 마무리죠. 내년이 마무리. 예,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지금 7억 8천이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1월 495페이지에 보면 7억 8천 사업비가요. 용역비하고 다 빼고 총 사업비가 내년에 8억 4,900만 원. 4,900에 사업비가 이제 7억 6천 남은 거죠.
7억 6 예, 예, 7억 8천 1백만 원. 예, 7억 8,100만 원이 예, 예. 남았는데 화면 좀 띄워. 여기 지금 사업이 뭐가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 개설이랑 이 지역을 이 매일 아침에 다니는 길이라 좀 있는데 뭐 공사하는 건 하나도 못 보겠고. 지금 최근에는 작업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도시계획도로 그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사업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셔서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인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 주민센터 뒤에 이제 이 지역이 셋들인데 요 주민센터 뒤에 요 공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여길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던데 이거 협의가 됐나요? 그 주차장 관계는요. 예. 저희들이 그 국토교통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 그런 주차장 조성 그런 거는 그 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을 이해를 좀 시켜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우리 셋들 마을 사업은 요런 겁니다. 도시환경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은 거는 요러요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주차장, 여기 뭐 좀 뭐 이렇게 뭐 지금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하기도 좀 힘들고도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또 좀 집행부가 부족한 지금 집행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 정도에 이제 그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뭐가 과장님 생각에 뭐가 잘못된 주민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또 바뀌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이 끝이 좀 안 보이는 것 그 같다는 생각. 내부적으로 주민 그 집행위원이라고 하나요? 그 일부 부분들이 또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수는 A 안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몇몇 분이 B 안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을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서 그것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행부가 또 바뀌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안 된다 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시설 그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부분이지 뭐 별도로 요번에 그거 가지고 저기 시설 결정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집행자들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내년 12월 달에 이게 지금 완료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 셋들 마을 사업이 좀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또 마을들도 이렇게 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뭐 정주 여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게 없고 아직도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답답해하기는 많이 하거든요. 이거 매일 또 뵙는 분들이라 그리고 뭔가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은 안 된다 도로는 여기는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제가 보기도 많이 좀 어지러워요 제가 지역군데도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좀 이렇게 확고하게 좀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주민과의 대화와
주민과 그렇게- 소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우리 주무관님이나 기자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결실이 맺어지려면 진짜 부딪힐 때 부딪히고 좀 개인적으로 집행부들 위원님들 뭐 13명인가 계시죠? 그분들하고 좀 진정한 좀 대화를 나눠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정주 여건 개선과 예,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선하는 것이지 이게 뭐 집값 올리고 뭐 크게 변화를 시키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꼭 주지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예, 저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신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예, 그 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설명을 예, 해주셨지만, 그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알 권리 제공 차원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또 거의 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또 질의 내용이 나름대로 중원 부원 되더라도 뭐 양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490쪽 488쪽이네. 488쪽 맨 아래 금강대교 도장공사, 이 금강대교가 새로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부식될 위험이 있나요, 현재? 지금 원거리에서 보면은 이제 탈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이 도장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해서 상당히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탈색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설악대교가 하다 보니까 그거 그 금강대교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는 랜드마크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이제 설악대교가 경관 조명이 끝나고 내년에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다시 그 금강대교에 대해서 이제 저기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저기 예산에 지금 계산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와 병행해 가지고 1, 2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경관 조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그 경관 조명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금강대교도 그 도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육안으로 봐도 그 탈색은 좀 되긴 했지만 그렇게 미간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뭐 탈색이 되거나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데, 이제 이게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당겨서 도색을 한다는 취지네요. 결국은 조금 더 쓸 수도 있지만 뭐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같이 병행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악대교는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시공에서 완료가 됐는데 도장공사가 그 하자 부분은 혹시 없는지 뭐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준공검사하기 전에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광객들이 거기다 좀 낙서도 한 2번인가 해가지고 다시 재도장하고 그랬었습니다. 낙서 부분은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이제 도장한 그 도장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 재료가 부실한 어떤 그런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네, 해봤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설악대교는 저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16년 정도 됐어요. 설악대교. 그다음에 금강대교는 이제 2012년도에 준공이 돼서 이제 7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배도 차이가 더 나는데 이제 설악대교가 탈색이 돼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이제 그 본 의원이 그 도장 공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지가 벌써 한 5, 6년 된 걸로 봐가지고는 금강대교도 거의 이제 뭐 때는 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도색 상태만 가지고 본다면은 뭐 좀 더 사용해도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경관 조명 시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색한 후에 시행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는 수긍이 갑니다. 하여튼 설악대교 도장공사와 더불어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시설을 다 완료해가지고 우리 시 랜드마크 시설로 관광 자원화하자 이렇게 그동안에 본 의원이 그렇게 이제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게 시행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좀 느끼고요. 또 감사하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악 금강대교가 우리 시에 좋은 그 관광 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보시겠습니다. 금액은 작은 건데 이 저 자전거 활성화 사업 무상 정비 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 영릉 호방길 그 카누 경기장 옆에 하나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데는 또 없나요? 없습니다. 한 군데. 예, 예. 예. 그럼 무상 지원 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무상 지원센터에서는 그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재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연결 부위 뭐 선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거나 그 요새는 잘 안 하지만 그 자전거 공기 주입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안장이 이제 망가지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으로 경정비를 한다는 예, 얘기인가요? 예, 예. 경정비? 그러면 이제 경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자재는 저희들이 이게 300만 원이 이제 그 필요한 예, 자재고. 예. 그러면 저 수리해 주시는 네. 그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뭐 보조가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그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창출하는 대여 업체입니까? 그 대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예. 유료로. 대여는 이제 자전거는 대여는 유료고 기본적인 정비해 주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거네요.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으로 이제 영업도 같이 대여만 하고 하고 수리는 이제 무상이다. 예. 전체. 그러니까 개인 그럼 개인 소유의 자전거도 그러니까 대여하는 것만 뭐 하는 게 아니라 저 일반인이 예. 고장 났을 때 가지고 가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라는. 경정비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 사실상 뭐 수리를 뭐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수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그 요즘엔 또 각종 그 저 행사장 같은 데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막 이렇게 주는데 그 저기 뭐 공짜로 얻은 거고 이 타고 다니다가 그냥 뭐 조그만 장고장 하나 놔도 그냥 버리거든요. 수리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냥. 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무상정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이용 방법에 대한 그런 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신 질의 추가 질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신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장 민원 처리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급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즉각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변 주변 환경, 뭐 어떤 자풀 제거라든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 발생됐을 때 뭐 전신주와 관련돼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고요.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이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저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차량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 일단 보행자가 우선은 맞는데, 자, 이 상황이면 차선 간 그 간격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중앙 분리대 봉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 분리대 봉이 있어야 될 곳과 보도 블록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속초 시내 전수조사에 보면 여기뿐 아니고 엑스포장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중앙 분리대 봉이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 보행자의 안전 확보, 이 보도에 지장이 없게끔 확보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마을 안길, 소위 말하는 마을 안길로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주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저기가 이제 현황으로 8m 도시계획도로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보행자 이제 그 보도 구간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2m 폭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도시계획도로가 한 10m는 돼야지 한쪽 면이 이제 보도로 정상적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쪽에는 예전에 이제 그 버스가 이제 버스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일부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해놓으니까 예. 그래서 중앙에다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자를 좀 보행 구간을 좀 확보한다 그러면은 그 노견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저기 나온 구간이 있다 그러면 시선 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기 보행자 안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게 비단 여기뿐 아니고요. 네.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 가장 많이 예전에는 여기가 정문이었어요. 정문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학생들도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근데 학생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큰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가 그 관해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거 중부소장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야말로 단속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야말로.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도로를 이렇게 먹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몰상 시간 운전자들이 크락션을 울려대고 아이들한테 소리치고, 저하고도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전혀 그 일반 시민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네. 교통행정과에도 좀 도로 이 통행과 관련돼서도 문제 없고 보행자도 보호할 수 있는 좀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답변을 여기서 요하진 않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 제가 또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쇠하교 일대거든요. 이렇게 파인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뷰 영상에도 보니까 이제 이게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영상인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도블록 또 새로 신규로 이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에 좀 의견을 좀 물어주셔서 제 각 동에다가도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이 교통 봉사를 나가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얼굴에 상처를 좀 많이 입고 이제 건너오셔요. 매일 보시는 어머니인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걸음걸이가 이 보폭을 떠나가지고 이 높이가 어르신들은 거의 이제 끌고 다니시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몸이 이제 불편하지 않으셔도 걸리신 거예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쪽에 걸리셔서 그냥 넘어지신 바람에 좀 많이 다치셨던데, 어르신들 이제 보행에도 좀 지장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신규로 이제 보도블록 공사 현장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준공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네, 예. 지금 저희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노인뿐 아닌 분들은 이제 그런 위험에 예. 노출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노인분들은 조금만 미세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지금 네.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계 부서에도 또 인력이 또 한계가 있으시니까 각 동에 좀 협조를 받으셔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수렴해 주시면 즉각 지금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 처리를 해주셔서 시민들의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 주변의 그 동에 좀 의견도 좀 구하시고 해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뿐 아니고 요즘 그 핸드폰, 이 핸드폰을 보면서 이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미세한 차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내용은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외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산들이 보도블록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대포항 특별회계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매각도 거의 다 됐고 기존의 상가가 활성화가 잘 되었던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뒷길이 돼버렸어요. 뒷길이 돼버려서 옛 구길이 돼버렸고 소위 말해서 문화재격이 돼버렸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젠 어느 정도 이 시에서 매각이 다 되고 어느 정도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그 피해 지역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보도블록 정비는 최소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처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낙후가 됐어요. 뒷길. 우리 지금 설악동이 이렇게 낙후가 된 것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신상가, 구상가가 돼버리다 보니까 최소한의 걷고 싶은 거리의 테마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도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 구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보도블록을 깐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속초시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정한 그런 환경 개선 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의견으로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그 도로시설 응급보수와 관련된 이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도로시설 응급보수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상주에 계시나요? 그 응급복구 하시는 분들이? 상주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민원이 이제 들어오시면.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네. 관련 업체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관계 없습니까? 예? 민원이 예. 그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까? 시간 또 이제 근무 시간대여야 됩니까? 안 그럼 그 이후에라도 그 이후라도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위험 요소가 많이 내재가 돼 있다 네. 그러면은 야간이라도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 본질이 마치고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인데요, 과장님. 대명맨션 그 위에 보면 그 옹벽이 무너져 가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저 엊그저께 보고를 했는데 이 건물이 대명 맨션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옹벽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무너져서 총 예산을 24억을 건축물 보상 8동, 용지 보상 13필지 해가지고 총 29억 5천만 30억 가량 들여서 요 지금 재방 사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로드뷰를 띄워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교동 7동이거든. 7동인데 대명 맨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학마을회관하고 청학연립 우리 저기 지금 대형 주차장에서 넘어와서 우리 지금 금호 3지구 공사하는데 거기 네네. 넘어와서 청학 지나서 청학연립 지나서 이제 대명 맨션으로 내려가는 요 길이 요 지금 삼거리잖아요, 과장님. 여기 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대명 연립 26억을 들여서 토지 보상도 하고 하는 요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은 거기가 이제 차도로도 좀 만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 좀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안전총괄과에서 국경사지 제2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이제 내년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예,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잡혀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이제 그 교동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너무 극경사라서 예. 그 사업이 좀 불가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극경사지 제2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 화면에 보면 우리가 교동주민센터 앞에 너무 극경사지죠, 여기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 이 대명 맨션 이 옹벽 공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이제 위험 지역들 이제 보상 나가고 하는데 요 길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요 길 그 도로 개설하는 것과 요 마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요 마을인데 교동 7통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집들이 올라가 봤더니 8채가 빈집이에요. 이렇게 이제 빈집들이 자꾸 쌓이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스레트 있는 집도 있고 이 집도 빈집이거든요. 근데 이런 집들이 8채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내려보면 이 8채가 여기에 이게 집이 한 30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빈집,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이제 가장 답답한 게 이쪽 길은 주민센터에서 이쪽 우리 기존에 그 했던 도로는 안 된다 하지, 윗길은 막혀 있지, 제방은 무너지려고 하지, 들어와서 보면 빈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을이 폐허가 돼가요. 폐허가. 그러니까 요 제방을 싸면서 이 옹벽을 싸면서 요 길을 좀 터주고 뭔가의 이 도시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는 저기가 이제 너무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도 좀 낮춰보는 이번 극경사지 정비 제위험지구 정비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그 이제 가옥 예. 그 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보상 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고도를 좀 확 낮출 수 있죠, 과장님. 예. 예, 그래서 이 그 부분을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협의 과정에 있는데요. 이제 예.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마을을 세봐야 한 30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런 집들이 다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이렇게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이렇게 급경사지를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 뒷길을 새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 옆에 소로 보이죠, 여기 과장님? 네. 예, 여기하고 이런 소로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쪽이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 길하고 좀 맞물려 주면 아마 이 지역 주민들도 좀 이때 뭐 이렇게 폐가도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과장님. 예. 공병할 때 예, 내년 사업이니까. 예.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제 상호 협의해 가지고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로드뷰 찍으면 이 앞에는 이렇게 좀 이런 건물들이 있고 뭐 시유 있고 하지만 요 바로 뒤에는 좀 폐허들도 많고 해요, 과장님. 하여튼 그 현장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하여튼 저기 우리 옹벽 작업할 때 또 좀 제가 종합적으로 좀 저기를 한 2014년서부터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가볼 그러셨을 겁니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옹벽 쌀 때 좀 구상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해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금오지구 이제 새뜰마을 사업 그쵸 도시생활 환경 그 사업으로 이제 2020년까지 다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동안 저희 지난번 현장 점검 한번 나갔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해가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사업들에 보면 이제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그쵸 슬레이트 지붕 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이 사업 비용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 쪽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별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한 뭐 100동, 150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예. 지금 이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이제 도시 개발 사업 그 부분에서 별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계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그
그 신규 이제 사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호 3지구 사업의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빈집 정비를 이거는 이미 내동을 실시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 텃밭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그뭐 저기 용석골 쪽은 저 여기 부서별 신규 주요 사업 보고서 192쪽에 이제 그렇게 좀 해주셨어요. 예. 지금 금호 3지구를 네. 말씀하시는? 네네 금호 3지구에 빈집 내동을 정비했다. 네. 그리고 이제 공동 텃밭으로 그래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텃밭은 저기 그거를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20년에 이제 네. 이 부분 진행하시겠다는 네, 예. 말씀인 건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그 강정호 의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대한 강한 이제 의지를 좀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다 보니 이제 나와서 그러면 빈집 정비가 이제 건축가 쪽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한 동 정비하는데 5천만 원 이렇게 1,500인가요? 그 크기에 따라서 네. 틀립니다. 한 대 동당 5천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5천만 원이 올라가더라고 예산이. 예, 총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예. 자 그러면 이 빈집 정비 내동도 이거는 그 금호 3지구 사업에 별도로 하셨다는 거죠? 예, 사업 내용에 건축가와 이제 상관이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건축가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별도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정보를 같이 갖게 되는 거고 네,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빈집 정비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그쵸 공동의 어떤 상황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저희가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빈집 정비를 했을 때 공동 텃밭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 그 빈집을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할 계획들이신 건가요? 지금 그 철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네. 그 부에서 짜투리가 이제 대부분 아마 빈집 정리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입이 이제 되면서, 예, 짜투리 남는 부분들입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하나요? 예, 예. 그러니까 보상을 예, 해주고 예, 나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간에 진행이 좀 되면서 빈집이 그냥 빈집 정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원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민 공동의 어떤 시설로서 활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이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환경 개선의 부분으로 많은 사업들을 좀 가져가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그 성명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한 그 환자들의 부분들이 또 저희 다른 과의 사업들에 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시급하게 저희들이 전체의 어떤 도시 미관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그 주택 정비 사업의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은 최일선으로 좀 사업에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일단 금호 지역이 좀 새롭게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청호와 또다시 지금 새마을 일원에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도 많이 흘렸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489페이지 보면 도로 민원 배상금이 있어요. 자그만 돈이지만 500이지만
이게 비상금으로 놔둔 건가요? 피해법에 의해서 뭐 우리 시가 보상해 시민이 다치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돈인가요? 요거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조합에요. 네. 그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쳤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이제 그 치료비라든가 이런 어떤 그 보험료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하는 이제 보험 대부분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건당 자부담하는 게 이제 10만 원씩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이 이제 많이 깨쳐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나 공원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 뭐 타이어가 빵꾸 나거나 뭐 자동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그냥 시민들이 고치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에다가 청구를 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1년간 3년치 얼마가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몇 건이 나갔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점점 이제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봐서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뭐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런 거 이제 어떤 자기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판단해 가지고 그건 국가배상 소송으로 진행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네. 시민이 의식이 깨치면 행정도 의식이 깨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장 중심으로 나가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걸 의식을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저희 또 행정에서 해줘야 할 거는 또 당연히 해줘야 하고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부회장님. 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그 보도 관련돼서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그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과거 역대 의장님을 지내신 지금도 시민들께 참 존경을 받으시는 분께서 이제 문자를 좀 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 심의에 고생합니다. 생각나서 몇 자 보내니 참고하세요. 도시의 도로는 그 지방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속초 거리의 벽돌식 보도블록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로데오 거리의 대리석 재질로 전폭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이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이제 연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고민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같은 얘기인데 당장 시급한 사항은 현 벽돌 보도블록 중 사용 중 보수가 안 되어 흔들리는 식으로 노출되어 보행 중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행 중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 돌출 부분에 걸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세가 많을수록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시내를 다녀보면 다수가 눈에 보이니 전수조사를 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일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해당가에 비상을 걸어서라도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답변 주신 거 보니까 우리 가에서도 그렇고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지금 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처 그
확인 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순찰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저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 한정된 직원이 그 속초시 전체에 그 노출되어 있는 보도 블록을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공감하지만은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예산서 491쪽 그 예산 심의 과정 전에 과장님과 우리 토목계장님의 이제 말씀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해양 관광도로 개설 시설비 25억 8,900만 원.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 건설과에서 이제 이렇게 완공이 된 부분이고 향후 이제 이쪽 속초시청 방향으로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양수산부 그리고 이제 환동해 본부 또 지역 국회의원 해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장시간 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엑스포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지금 엑스포 잔디 광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주 도로가 이제 4면이 다 이제 도로로 돼 있는데 이곳이 특히 이제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빠져나가면 아이들은 공만 보고 뛰어가는데 제가 그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잠깐이라도 멈칫할 수 있는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펜스 정도 이제 펜스가 굳이 높지는 않아도 예. 무릎까지 높이만 오더라도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자 공이야 뭐 나갈 수 있다고 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공이 나가게 되면 사고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운동장에 있는 이 트랙 바깥쪽에다가 펜스를 치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을 하되 완전 개방을 하되 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주십사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시민들께서는 뭐 출입 시간을 제한을 두자고 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광장이 아닙니다. 본의원도 그건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관계부서 간부 회의 때 서로 이 이해관계가 얽힌 우리 관계부서장님들께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질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펜스가 높지는 않아도 성인 무릎 정도 이상 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안전은 확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평일날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평일날 밤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요. 또 이 부서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4분이 배치가 돼 있으셔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도하시고 이 안에 또 정비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미연의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적극 검토해 관심도 보겠습니다.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네네. 위원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신설익 의원님, 존경하는 신설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491쪽 보시겠습니다.
그 저기 속초 관광지 연계 그저 해안 관광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저기 설악대교에서 청호 초등학교 앞에 그 오징어 할복장까지는 1단계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됐고 네. 나머지 이제 오징어 할복장에서 속초 해변까지 2단계 공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 부분도 해수부하고 조속히 협의 완료해 가지고 2단계 공사가 조속히 그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뭐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랑동의 그 해안도로 중에 영랑 경로당 앞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교통순환에 그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그쪽을 지금 그 삼거리 그쪽 영랑 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장서동까지 일방 통행 구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네네. 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사진이 참 작아서 근데 지금 이 부분이죠. 영랑경로당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쪽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이제 일방 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양방 통행으로 등대 쪽으로 양방 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도로가 좁은 곳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 요 삼거리 이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예. 회전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지금 일방 통행 여기서부터는 일방 통행으로 이쪽으로 그 장사동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면은 전체 양방 통행 일방 통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저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몇 년 전쯤 됐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이 영랑동 포장마차촌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현직 그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도의원이 우리 시 해당 부서 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이제 거기 현장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의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저는 그때 저기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제 해결을 책은 이제 바다를 좀 해안 공유 수면을 좀 매립하던가 아니면은 뭐 상가 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용이하냐 하면은 그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그 공유 수면을 좀 매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는 그 이제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중앙부처나 뭐 이런 데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네, 없습니다. 공중에 붕 뜬 거란 얘기죠.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부서하고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그 지금 말씀하신 일부분 지역은 도시계획선 내에 도시도로에 거의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여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이제 해결을 할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후지부지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빨리 이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국도비를 받아서
그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설용 자재는 우리 저 유해종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 있었고요. 우리 저 2035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또 이제 아까 설명이 좀 계셨는데 얼마 전에 그 역사 위치하고 이제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시철도공사 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속초역은 종전과 같이 노학동 소야볼 일원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속초 역사 위치와 그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그 역사 위치라든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조는 곤란한 건가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있기는 역사 위치라든가 이게 아직 저기 이제 그 위치에 결정된 거는 들었고요. 네. 아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철도 건설 기본계획 고시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네. 그것이 이제 완전한 결정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에 종전에 찍어놓은 그 소야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까지 예상되는 예상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그 언론기관에서는 또 그 취재를 해서 속초시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35 도시계획을 지금 재착수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재착수하면 그럼 그 역사 부분은 역사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는 남겨놓고 지금 다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나 강원도에서도 연내 이제 철도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남겨놓고 거기는 지금 뭐 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그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고시가 나면은 고시가 돼야 그거는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추진하던 거를 준비하는 이제 시기를 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위치가 이제 뭐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이제 기본 계획도 변경을 다시 해. 또 변경이 가능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시재로 의원님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그 견해로서는요. 시에서는 그 역사 위치 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앞으로의 시 발전 방향에 따라서 역사의 위치를 어디로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돼 있지만은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으냐 저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거지 안 된다고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부동의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가 장기적인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지 역사를 위치를
지금 시기에서 한번 검토를 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에게 이제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지 지금 결정된 거를 꼭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이 얘기는 뭐 속초의 공통적인 얘기를 해와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과연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이 북부권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제 영남 그 연금정 그 검은고 있는 데서부터 여기가 검은고 자리잖아요, 과장님. 이제 여기서 로드뷰를 틀어서 이렇게 보면 딱 뭐가 나오냐면 과장님 이거 진짜 깊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인도라고는 전부 차가 또 상가를 또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길이 좁으니까 그냥 다 막아놓으면 사람 어디로 다니는? 이렇게 과장님 뭐 대안 앞으로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다가 그 주정차 하는 것까지 저희들 주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청호동 지금 제방 뭐 이렇게 뭐 쌌듯이 이쪽도 그런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주차를 뭐 주차 단속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는 거는 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8m로 할 것인지 6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8m 정도면은 보도 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한 1m 정도 시설 기준에 안 맞는 그 보도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과장님 시점입니다. 예, 8m, 예. 12m는 알겠는데 이 예. 도로를 보면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차가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달리는 길이에요. 이쪽은 저쪽은 이쪽 부분은 이제 일방 통행이지만 근데 애들이 여기 수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나오다가 어이쿠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이렇게 차 사이에 나오다가 어이쿠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시 계획에 있느냐 지금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아직은 답이 없으신가 본데 하여튼 고민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는 아니고요. 그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선희 의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 속초 역사 관련돼 가지고는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게 설악신문인 것 같아요. 설악신문 이번 주에 잘 나왔는데 저번 주 잘 나왔는데 취지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토부하고 강원도에서 이제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이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우리가 속초 비전 2035 용역과 역세권 개발 공유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근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시장님께서는 역사 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국토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속초 역사가 현재 계획한 대로 추진될 경우 우선 철도 교각 및 지상 구조물을 최대한 지하 및 반지하에서 설악산 조명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이시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굳이 이 시민들께서 보시는데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은 더 이상의 역사 문제로 인해서 이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자꾸 국토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빨리 동서고속철도가 조기 착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철도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강정 의원님, 뭐 예, 건설 도시가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신성장 사업소에 또 역세권이 있으니까 거기 또 부서 들어오면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도 가장 답답하면 뭐든지 이제 뭐 우리 김영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도블록 뭐 이런 도로 파인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건설과에 지금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 못 가도 건설과는 많이들 의원님들이 다니실 거예요. 그때마다 민원에 참 해결을 좀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참 애쓰시는 거 보면 저희 의원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도를 보니까 건설과 건축직하고 토목직 직원들 그 노고가 아주 상당히 심한가 보던데 노동 강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다독거려서 이렇게 좀 어차피 다 같은 속초 시민들이시고 하니까 좀 잘 다독거려서 어떻게 그 노동 강도를 뭐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일을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